자, 다시 마저 이어서 하면은 마사지까지 했었죠. 그리고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 쭉 되어 있고. 그리고 해수 테라피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탈라소 테라피라고 해요. 탈라소 테라피라고 하는데 그 탈라소 테라피는 쉽게 해서 바닷물이나 아니면은 저기 모래나 모래찜질하고 해수탕 있죠. 이렇게 해수로 관련된 거, 소금물로 관련된 걸 하는 거를 탈라소 테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그 건강 증진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해수욕 아니면 해수찜질, 해수탕 이것도 의료 관광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게 있고 식이요법 및 해독 어떠한 음식 이건 뭡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어딘가 절밥이라 그러죠. 절이나 이런 데서 주는 그런 먹는 거 아니면 채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도 엄밀히 차면 건강 그 헬스 투어리즘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요식업들도 대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된다라는 근거가 적용됐을 때 훨씬 더 메디컬적인 느낌이 강하겠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홍영재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된장찌개가 아니라 뭐지 그거 냄새 많이 나는 거 청국장집 연 그 홍영재라는 분이 사장님이 원래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건강에 뭐가 주어졌더라. 자 그러면은 그 음식점 가는 것도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메디컬 투어리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의사가 했느냐, 의사가 어떠한 근거를 갖고 했느냐, 그냥 청국장집이냐, 요게 메디컬 투어리즘, 그러니까 헬스 투어리즘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식업이 될 수도 있고.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재활 치료부터 해서 성형치과 이런 건 당연히 메디컬 투어리즘에 들어가 있고 건강 관련 시설도 보시면은 크루즈도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웰리스부터 해서 의료까지도 크루즈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루즈예요. 축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크루즈만 한 찍고 넘어갈 텐데 크루즈가 어떻게 건강 관리에 들어갈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크루즈는 노인이 많이 타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노인이 많이 이용하겠죠. 노인들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루즈 한번 해보고 싶다. 연세 드셔서 하세요. 가면은 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쩌다 보면 거의 아시아계들 이렇게 있대요. 물론 저도 크루즈는 못 타봤어요. 그런데 타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울 때 서양인들 관점에서는 크루즈는 걷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노인들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크루즈 노인들은 그러면 대신 뭐가 많아요? 만성질환자들이 많단 말이야. 자, 이 만성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루즈 많은 크루즈들이 이런 만성질환자를 위한 크루즈들도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신장 투석 환자들을 위한 겁니다. 신장 투석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많게는 3번에서 4번 어떤 사람들은 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투석 여기다가 해갖고 피를 간다기보다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신장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는 좀 심하다면 이틀에 한 번꼴로는 꼭 투석을 하러 가요. 그럼 투석하면 막 4시간씩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신해 갖고 이러한 크루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루즈에는 신장 투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구죠? 의사와 의료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겠죠. 하지만 내가 여행하고 싶은데 투석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배에서 투석을 하면서 지나면은 또 어디서는 또 구경하고 놀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의료관광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료관광에 가깝더라.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을 하는 크루즈도 아주 유망한 의료관광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신장 수익이 높아지면서 신장 투석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 아니면은 만성질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료인들이 탑승하고 그런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다 갖고 크루즈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에 상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실어요. 실어서 이런 환자들이 몇몇인지 해갖고 그거를 해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업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다 있으니까 뭐 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쭉 나눠놓은 거예요. 어떤 게 이제
저거냐, 의료관광이냐.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다 돼요, 원래. 저는 제가 얘기하면은 존 허리가 얘기한 everything is tourism처럼 everything is medical tourism 다 됩니다. health tourism, health tourism이라는 범위 내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단지 이것이 이런 걸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만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의료관광시장 뭐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뭐 더 얘기할까? 좀 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좀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이제 현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황 정도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현황 말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끝낼 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여러분들이 그 보험이 있었어요. 보험. 그쵸? 의료보험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런 얘기를 쭉 2, 3강의 민간보험부터 해서 쭉 보여줬을 텐데, 자, 오늘은 뭐를 보여줄 거냐 그러면은 DRG까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안과 7개 질환 다 했었던 것 같고, 뭐 본인 분담금 포괄수까지는 넘어가고, 보험급여 말고, 예. 오늘은 요거를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민간의료보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올려준 PPT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국제민간의료보험을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1, 2강에서 2, 3강에서 얘기했었던 의료보험이나 국가에서 하는 한국의 NHI 시스템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공공부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사회보험제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느 활성화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처럼 현찰 싸들고 와서 그냥 현찰 지불하는, 이건 되게 원시적 방법이에요. 그렇게 갖고는 의료관광 자체가 꾸준하게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국제민간의료보험사를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국제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민간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국외 근로자 대상이요.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탄생한 게 이제 국제민간의료보험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된 질환의 진료비의 보상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해서 보험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하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를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민간의료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제민간의료보험 회사들하고의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고, 자, 국제민간의료보험의 종류는 국제의료보험이라는 게 있고, 여행자보험이라는 게 있고, 학생보험이 있고, 단체보험이 있어요. 뭐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국제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외국 주재원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 주재원들이 그 외국에서 아프던지 다치면 그 외국에 있는 병원을 가겠죠. 그 병원을 가면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거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거기서 돈을 내고 그 보험회사에다가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해갖고 집어넣어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 연결을 통해서 내가 내지 않고 보험회사하고 의료기관의 관계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디덕티브라 해서 내가 내야 될 돈 조금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외국 주재원이나 기업체 임직원이나 이런 겁니다. 질병사고보상이고 1년 이상 묵는 사람들한테 국제의료보험이 있어요. 국제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행자보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5일 내외 혹은 1년 이내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자보험이라는 게 있겠죠. 뭐 상해 사망, 질병치료, 특별비용 뭐 이렇게 해갖고 보험료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여행자보험 드셨냐, 뭐 여행자보험은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단발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발성 보험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의료관광에서 얘기할 거는 국제의료보험에 관련된 게 많겠죠. 자, 이제 보험 용어부터 정리를 할 텐데, 자, 이 보험이라는 게 의료관광의 가장 핵심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두 번째, 세 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보험에 관련된 얘기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관광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벌써 의료에 관련된 거라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보험 용어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인슈어런스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한다. 그래서 리스크, 위험이라는 걸 분산시키기 위한 게 보험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1억 원이 드니까 이걸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그러한 위험을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 내서 확률적으로 한 번에 그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분담시키는 거, 이것을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중요한 거는 보험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험자라는 거는 직접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회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자가 누구냐? 그러면 회사예요. 보험회사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보험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보험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회사, 이걸 보험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보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보험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보험이 붙어진 자,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피보험자예요. 그러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 중국인들,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만약에 의료관광을 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뭐예요? 얘네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예요. 그럼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얘네들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 피보험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TRA라는 게 있어요. Three Party Administrator라 그러는데, 자, 쉽게 얘기하시면 국제보험 중개인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의료관광에서 이런 TRA가 누구니 이런 얘기를 쓰니까, 자, 보험 청구 또는 보험 플랜이나 프로그램을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 쉽게 해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보험자를 뜻해요. 자, 국제보험 중개인, 그리고 보험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RA입니다. TPA가 따로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TPA가 따로 존재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험회사하고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그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TPA하고 보험자는 달라요. 다른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TPA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 때 직접 해갖고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해서. 근데 한국은 보통 TPA를 이용하는데 누구죠?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관리를 하죠. 보험을 하고 그런 대신 처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보험 중개인이라고, 보험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설계사예요. 고객의 위험 확인, 평가, 분석 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계획 및 설계 검토. 그러니까 보험 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보험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보험사에서 그 설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보험자는 보험회사, 얘네는 보험 설계인. 자, 보험 설계인들은 그 보험회사 직접 소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게 있고, 국제보험 중개인이라 해서 인터내셔널 인슈런스 브로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면 TPA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보험에서 이제 꼭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가 청구서라는 게 나옵니다. 청구서. 자, 청구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청구서는 누가 쓸까요? 예, 누가 쓸까요? 자, 청구서는 보험회사가 씁니까? 의료기관이 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시 바꿀게요. 청구서는 의료기관이 써요? 아니면은 보험자가 써요? 피보험자가 써요? 이 청구서는 누가 쓸까요?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쓰겠죠. 청구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과정이에요. 보험금을 주세요 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자, 청구서 평가, 피보험자, 의사, 병원으로부터 청구된, 자, 보시면은 보통은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혹은 만약에 내가 지불한 다음에 뒤에 페이백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누구가 돼요? 환자들, 피보험자가 청구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나 의사, 병원, 이건 뭐예요? 의료기관이죠. 부터 청구된 청구서의 적정 진료 여부를 평가한다. 자, 청구서, 쉽게 해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한테 돈 달라고 청구서를 쓰면은
그냥 주나요? 주지 않죠. 어떻게 돼요? 적정 진료 여부를 평가를 해요. 이게 제대로 진료가 됐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10만 원이면 될 거를 50만 원을 뻥 튀겨서 하는지,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합니다. 자, 평가를 해요. 자, 이거를 사회, 국가, 이제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누가 평가를 하죠? 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공단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심사평가원이라는데 심평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심평원에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서 줘라 마라, 이거는 아니다 다시 해라, 뭐 그 좀 줄여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기관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국제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평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 상환 및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환자의 치료 후 본인이 직접 병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가 그 지급을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 자, 이걸 상환 및 지급인데, 자,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자, 치료한 후에 본인이 직접 병원에 진료비를 청구를 해요. 그리고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 무슨 얘기냐? 자, 환자가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병원의 비용이 10만 원이 나왔어. 10만 원인데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칩시다. 자, 외국에 나가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10만 원을 보험회사하고 의료기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청구서를 해갖고 돈을 상환해 주세요. 어디한테 상환해 달라고 그러죠? 보험사에다 상환해 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은 보험사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지급을 한다. 그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그래서 보험사하고 의료기관하고 직접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일단 내고 그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 상환이 있다. 물론 의료기관하고 보험사하고 직접 관계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진료비 지불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GOP라고 얘기해요. 뭐 군대 갔다 오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GO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GOP하고 이 GOP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guarantee of payment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 지급하는 거에 대한 guarantee, 보증서들아, 지불을 하는 보증서들아라는 겁니다. 지불보증서. 자, 그러면 이 지불보증서는 청구금 상환에 근거가 돼요. 내가 돈을 주세요 한 청구금에 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에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불보증, 국제민간보험사의 지불보증서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불보증서라는 것도 뭐냐면은 의료기관에서 나를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내가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지불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바로 즉시 돈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평가를 해서 나중에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준다라는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보증서가 없으면은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제민간보험사의 지불보증서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여서,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미국인 환자들을 받았는데, 이 환자한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부담금은 받지만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럼 이건 보험회사에서 처리되더라 라고 됐다 봅시다. 그럼 이 보험회사가 세브란스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던지, 아니면은 보험회사에서 진짜 관계가 없더라도 돈을 주겠다라는 하나의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GOP라고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보험사와 이제 이 계약은 누가 계약을 하는가 하면은 그 의료기관하고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기관하고의 계약이 되기도 하고, 환자와의 계약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때, 우리 A라는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뭐 A라는 국제보험사와 얼만큼 계약을 맺을 것이냐, 3년을 맺을 것이냐, 매해 계약 기간을 바꿀 것인가, 10년 동안 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진료비 청구 기간 및 지불 기간이 있어요. 진료비를 환자가 왔을 때 언제 온 다음에 일주일 내로 청구를 한다든지, 한 달 내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든지 기간이 있고, 그러면 지불은 어떻게 해요? 청구한 후에 맥시멈 6개월 있다 지불을 한다든지. 왜 청구 기간과 지불 기간, 특히 지불 기간의 계약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한두 푼이 아니죠, 돈이. 많은 환자들이 오가요. 보험회사를 국제보험사를 중간에 끼고. 그런데 이 환자에서 그 움직이는 돈이 만약에 뭐 몇백억씩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한 달 이자, 하루 이자, 일주 이자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쉽게 해서 보험사는 돈을 빨리 주고 싶을까요? 늦게 주고 싶을까요? 늦게 주고 싶겠죠. 최대한 끌어서 주고 싶을 거란 말이야. 의료기관은 어때요? 최대한 빨리빨리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돈을 빨리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힘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비 청구를 하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이 기간을 넘어나면 뭐 수수료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 수수료 낸다 뭐 페널티를 얼마를 문다든지 이런 게 돼 있고 진료비 청구 및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불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할 것이냐 진료비 지불 연체에 따른 이자 자 진료비를 보험회사다 했는데 진료비 지불 기간을 넘어섰다. 그럼 연체에 따른 이자는 어떠한 이자를 따를 것이냐. 그 이자도 국제보험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전 세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법을 따르고 그 연체 이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다 계약을 맺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하고 의료기관하고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분쟁이 발생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니네가 과도하게 서비스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못 주겠다라고 버틴다는 거. 아니면 이만큼 줄여주겠다. 의료기관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돈 줘야 돼. 이렇게 하고 싸우겠죠. 그랬을 때 이 분쟁 관할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만약에 그 국제보험회사가 미국 회사라고 칩시다. 미국 법에 따를지 재판관할지를 미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이 독일에 있으면 독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혹은 민간인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고 개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개인이 국제보험사와 계약할 때도 역시나 계약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진료비 청구 기간 및 지불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다 냈으면은 그거를 페이백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지불 기간을 정하고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이것이 뭐 원화로 돼서 들어올 것이냐 달러로 들어올 것이냐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진료비 지불 연체에 대한 이자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거에 대한 분쟁은 어디서 할 것인지 자 이런 게 국제보험사와의 계약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언뜻 디덕티브라는 얘기 했는데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액이라고 있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일정 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보험료가 내가 100만 원짜리 시술을 받았다고 100만 원을 다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디덕티브라는 걸 공제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10% 아니면은 맥시멈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자, 보험료가 높을수록 공제금 액수가 낮아요. 무슨 얘기냐? 뭐 1000만 원짜리 수술에 무조건 10% 하면 100만 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시멈 금액을 정해놔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10%로 하되 뭐 10만 원 이상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자, 이걸 공제액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면책금이라는데 이 디덕티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환자가 마음대로 보험을 막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어차피 아깝다라는 심리하에 아프지도 않은데 막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내게 하는 디덕티브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이 디덕티브는 보험료가 높을수록 당연히 공제금 액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병원에 지불하는 애를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코페이먼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코페이먼트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 내용과는 관계없이 서비스 건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질환을 근데 보통 이 코페이먼트 정액 부담제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정해져 있어요. 예, 보험회사에서 딱 정해놓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 아무 질환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환자가 그냥 몇 퍼센트 이렇게 디덕티브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정액을 딱 정해져 있었고 건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 환자가 내는 뭐 그런 식으로 액을 아예 정해버리는 게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얼마, 엑스레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갖고 하는 정액부담제라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의료관광과 이제 국제민간의료보험 보시면은 의료관광 국제민간보험 개발 현황을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회사예요. 뭐 엔덴 블루 크로스와 블루실드라는 게 위스콘신에 있는데 이 보험회사는 어디하고 계약을 많이 맺고 있냐면 아폴로 호스피탈 인도에서 가장 큰 의료관광 그 관련 회사죠.
그리고 뭐 세리그라프사 배사 직원 대상이에요. 잘 보시면은 B2B예요. 그래서 세리그라프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도에다 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세리그라프 직원 대상으로 이 보험금은 누가 내? 회사에서 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보험금을 인도하고 맺어서 약 700명 정도가 벌써 인도로 왔다 갔다 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냐? 모든 경비, 여행 경비, 예약 등 업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에서 그 진료를 받는 걸 그냥 인도에서 받게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가 뭐 이런 거예요. 블루크로스라든지 블루실드 같은 회사입니다. 블루크로스 앤 블루실드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 민간 의료 보험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길어지네.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학기 때 그 인강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계속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체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손을 볼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끔씩 실시간 그 채팅을 통해 갖고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죄송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봅시다.